도망 다니던 한 여자가 이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이 열립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들어섭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아이를 훔치러 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별장 자체가 처음부터 그 여자가 설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쌍둥이. 그 순간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겁니다.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야. 갓 태어난 아기한테. 탯줄도 채 안 마른 신생아한테. 이걸 명령으로 내리는 여자가 이 드라마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살아서 재벌 그룹 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 알아버렸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 드라마의 출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때는 1995년입니다. 드림그룹이라는 대재벌이 있고 그 재벌의 외아들이 바로 마동석입니다. 마동석은 아버지 마대창 회장의 전폭적인 기대를 한몸에 받는 후계자예요.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남자.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정숙희. 고아 출신의 평범한 여자. 배경도 집안도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할 만큼 영민하고 맑고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예요. 마동석은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지했냐면 아버지 마대창 회장의 완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뜻을 굽히지 않을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이 순수한 사랑에 독처럼 파고드는 여자가 있습니다. 최화영. 전설급 스타 탤런트.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 우아하고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펄펄 끓는 용암 같은 욕망을 감추고 살아온 여자입니다. 화영이 원하는 건 마동석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마동석이 열쇠가 되는 드림그룹의 며느리 자리예요. 그 권력, 그 부, 그 지위가 화영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화영 입장에서 마동석은 수단이고 정숙희는 그 수단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자, 이 삼각구도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시상식장에서 화영이 갑자기 헛구역질을 합니다. 임신 의혹이 불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뉴스 기사가 터집니다. 드림그룹 후계자 마동석과 최화영, 결혼 초일기. 마동석은 펄쩍 뜁니다.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화영은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회식날 술에 취했을 때 자기를 데려다 줬다면서 난 동석 씨 아내가 될 사람.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화영의 이 뻔뻔한 한마디가 30년을 관통하는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기 때문입니다. 화영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는지 아니면 욕망이 우발적으로 터진 것인지 시청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데 사실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 장치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이 등장합니다. 정숙희도 임신을 한 겁니다. 8주차 임신. 마동석의 아이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숙희는 뉴스 기사를 보고 배신감에 오열합니다. 자신이 임신한 사실도 마동석에 대한 사랑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마동석은 화영의 주장을 일축하고 숙희를 찾아 헤매지만 숙희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결국 마 회장은 이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 마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동석이 모나코 해상에서 실종됩니다. 뉴스 속보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동석이 사라진 뒤 화영은 마 회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이를 낳아서 동석 씨 아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이 선언 하나로 화영은 드림그룹의 며느리 자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러다 화영은 마 회장의 집에서 우연히 숙희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단박에 알아챕니다. 숙희가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걸. 화영의 눈이 변합니다. 단순히 경쟁자를 견제하는 눈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눈으로. 화영은 숙희를 미행합니다. 숙희가 사는 곳까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이 장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화영은 이미 이 시점에서 살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수키를 차로 칠 생각까지 했던 화영. 그런데 갑자기 화영 자신이 진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유산 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비극. 화영은 사망한 상태의 아기를 출산합니다. 사산이에요. 화영의 절규가 터져나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은 화영에게 잠깐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교묘함이에요. 빌런에게도 인간적인 비극을 부여해서 단순히 미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화영이 보여주는 반응이 이 드라마의 진짜 충격 포인트입니다. 화영은 자신의 아이를 잃은 이유를 단 한 사람에게 돌립니다. 이건 다 정숙희 때문. 그러면서 화영이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정숙희 아이를 데리고 오면 돼. 그 계집애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내 아들을 죽인 건 정숙희 그 계집애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그 애를 데려와야지. 그래야 맞는 거잖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자기 아이를 잃은 것도 남 탓. 그러니 남의 아이를 빼앗아도 정당하다는 논리. 이게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잘못은 자신 외에 누군가의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건 언제나 정당합니다. 이 대사가 나오는 장면에서 화영의 비서실장 이강혁이 등장합니다. 이강혁.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매섭고 예리한 눈빛. 말수가 없고 화영이 지시하는 건 무엇이든 실행하는 신복. 그런데 이 남자 화영을 그냥 충성스럽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 어둡고 비뚤어져 있어요. 강혁이 말합니다. 정말 꼭 그래야겠어? 정말 꼭 해야겠다면 내가 할게. 넌 손에 피 묻히지 마. 그리고 이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됐다. 내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것. 이 대사, 얼핏 들으면 헌신적인 사랑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맥락을 알고 나면 소름이 돋아요. 이건 아이를 납치하겠다는 대화거든요. 강혁은 화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영이 시키는 악행을 기꺼이 도맡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입니다. 화영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짜여 있습니다. 먼저 화영은 마 회장에게 접근합니다. 마 회장은 화영의 아이가 마동석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고 이미 그 아이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화영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영은 가짜 배를 착용합니다. 임신한 척 연기를 합니다. 마 회장이 보낸 비서를 완벽하게 속이는 거예요. 한편 화영은 수키가 일하던 식당에 손을 씁니다. 수키를 해고시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수키 앞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시골 별장의 할머니가 수키를 채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화영의 계략이었습니다. 별장 할머니는 화영의 공모자였어요. 화영이 이 공모자에게 말합니다. 내 임무는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내 품에 안겨주는 거야. 이 소름 끼치는 대사. 화영은 처음부터 수키를 이용해서 아이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갑니다. 수키에게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 마 회장이 화영의 집에 불시 방문을 합니다. 화영은 임신한 연기를 유지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친구를 보러 가야 한다고 둘러대고 황급히 별장으로 향하는 거예요. 드디어 수키가 아이를 낳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한 최화영. 직접 출산 현장에 잠입해서 아이를 가로채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집니다. 수키의 진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쌍둥이. 수키가 쌍둥이 딸을 낳은 겁니다. 화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기대했는데 쌍둥이 딸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화영의 모든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화영은 이내 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내뱉는 말이 정말 섬뜩합니다.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 이 한마디로 화영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야.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 이 여자의 욕망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 수키는 아이를 낳자마자 두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장미와 설인. 그리고 손수 만든 네잎클로버 뜨개 팔찌를 두 아이의 팔목에 채워줍니다. 이 팔찌가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 장면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얼마 후 설인에게 열이 납니다. 수키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 합니다. 그때 간호사 복장의 화영이 나타납니다. 아픈 아이만 자기가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고 오겠다고 자연스럽게 제안합니다. 아이를 탈취할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수키가 기저귀를 챙기러 방 앞으로 갔다가 화영과 별장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 수키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닫습니다. 간호사가 바로 마동석과 스캔들 기사가 났던 탤런트 최화영이라는 걸. 화영이 자신의 아이를 훔치려 한다는 걸. 수키는 결심합니다. 절대 저 여자한테 너희들을 빼앗길 순 없어. 쌍둥이를 안고 도망칩니다. 화영이 눈치를 채고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화영은 광기 어린 절규를 쏟아냅니다. 다 들은 거야? 그래서 눈치채고 도망친 거냐고.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내뱉습니다. 정수키, 너랑 내 아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쌍둥이를 데리고 창고에 숨은 수키. 두려움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리는 엄마. 강혁과 그의 패거리들이 쫓아옵니다. 결국 수키는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수키는 아기 장미를 별장 창고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설인을 안고 절벽으로 달려갑니다. 투신. 강혁은 수키와 아기가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화영은 안도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이 대사. 정말 소름입니다. 자신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어 놓고 직접 손을 안 댔다는 이유 하나로 결백하다고 말하는 여자. 그런데 수키는 살았습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어요. 물에 빠진 수키는 낚시꾼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어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숨겨졌던 아기 장미는 오복길이라는 남자에게 발견됩니다. 오복길. 수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남자. 수키의 가장 오랜 인연. 복길은 아기 팔에서 네잎클로버 팔찌를 발견합니다. 수키가 낳은 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남은 순간입니다. 한편 화영은 쌍둥이 중 한 명인 설인을 안고 마 회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낳은 동석 씨 딸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며 재벌가 며느리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설인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부터 넌 내 딸로 평생 살아. 30년을 관통할 야망의 시작. 30년을 이어갈 거짓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절벽에서 투신한 충격으로 수키는 5세 수준으로 지능이 퇴행했습니다. 그 밝고 영민했던 여자가 사법시험 1차를 합격했던 여자가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웃으며 삽니다. 수키 곁에는 복길이 있습니다. 복길의 아들 오태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있습니다. 오장미. 수키의 진짜 딸.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자.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아르바이트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장미. 미모를 가꿀 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장미의 꿈은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 수키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그 맛으로 세상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다는 꿈. 반면 마설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마설인. 드림그룹 마 회장의 손녀. 재벌가에서 화영의 딸로 30년을 산 여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장미와 달리 설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으로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등장합니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 이 장면 하나가 30년의 세월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설이는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입니다. 안하무인의 아이콘.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못 가지는 것도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데 이 여자 한없이 외롭습니다.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까요. 그런 설인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강준호. 백호의 형.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 설인을 돌처럼 보는 철벽남. 오히려 그게 설인을 매료시킵니다.
서린은 집착합니다. 강준호, 넌 꼭 내 남자가 될 거야. 한편 장미에게도 운명 같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강백호, 준호의 동생. 키 크고 잘생긴 훈남 변호사. 해피바이러스 전파자, 멀티플레이어.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 백호는 위험에 처한 장미를 여러 번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립니다. 병원에서 잠든 장미를 바라보며 백호가 중얼거립니다. 나 장미씨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 좋아한다. 이 고백 장면 거창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은데 오히려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같은 쌍둥이 자매와 각각 얽히게 된다는 설정이 이 드라마의 로맨스 구조를 더욱 복잡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쌍둥이가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장면. 이 장면이 오회의 엔딩을 장식합니다. 엄마 수키의 선물을 사러 온 장미. 쇼핑을 하던 서린. 두 사람이 서로 지나치는 그 순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쌍둥이의 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 발걸음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 순간. 드라마는 이 장면을 아주 영리하게 연출합니다. 그리고 6회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속옷 매장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동시에 가리키며 깜짝 놀라는 두 사람. 싱크로율 100%의 리액션. 똑같은 얼굴을 한두 사람이 마주보는 이 장면이 코믹하면서도 운명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자아냅니다. 장미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서린은 도플갱어라고 둘러댑니다. 채화영이 알면 장미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서린은 이미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린이 장미에게 당부합니다. 우린 다시 또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이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감지합니다. 서린이 단순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다는 걸. 이 드라마에는 화영 말고도 야망을 품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진홍주. 드림호텔 직원. 마 회장의 세컨드 염산월의 딸입니다. 홍주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이 캐릭터가 극의 새로운 긴장감을 계속 불어넣어요. 홍주는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드림그룹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이 있어요. 마 회장의 총애를 얻은 엄마 염산월을 등에 업고 점점 드림그룹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화영에게 밀려 인도로 발령이 났을 때 홍주는 사직서를 던집니다. 그리고 마서린에게 선언합니다. 나 이제 내 따까리 아니거든. 이 한마디로 홍주의 캐릭터가 확립됩니다. 눌려있던 야망이 터지는 순간이에요. 홍주는 드림그룹 본사 경영전략팀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컴백합니다. 마 회장을 등에 업고 화영을 정면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화영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대표님, 여기는 회사인데 비록 아랫사람이지만 하대는 조금 그렇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홍주의 도끼 어린 눈빛과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며 내뱉는 대사는 주변을 압도하기 충분합니다. 한편 홍주는 한강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백호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백호는 장미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 홍주는 포기를 모릅니다. 나 진한화학 막내 아들 안 만날 거야. 내 이상형을 만났거든. 난 그 사람한테 목숨 다 걸었어. 엄마에게 이렇게 선전포고합니다. 갖고자 하는 건 꼭 가져야만 하는 홍주. 하지만 백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장미뿐입니다. 홍주가 장미를 증오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남자의 마음을 차지한 여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야망가 채화영과 야망가 진홍주. 이 두 여자가 드림그룹을 사이에 두고 맞부딪히는 구도가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갈등 라인입니다. 마서린은 드림그룹 손녀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완벽하게 보장된 삶.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는 삶. 하지만 서린은 조금씩 이상한 기류를 감지합니다. 백화점에서 장미를 만난 이후로 계속 뭔가가 마음에 걸립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일치. 서린이 드디어 화영에게 직접 묻습니다. 나 쌍둥이냐? 화영이 당황해서 유리잔을 깨뜨립니다. 절대 아니다. 내가 널 낳았는데 쌍둥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냐? 부정합니다. 그러나 서린의 마음 한쪽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서린은 출생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복길의 장례식장에서 화영과 강혁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오장미를 돕겠다는 화영의 말.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서린은 알아버립니다. 엄마가 저런 위선자였어? 오장미를 돕겠다는 말, 그거 다 가짜면서 오장미 아빠를 스패너로 쳤으면서 서린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어디까지 나쁜 사람인지를 서서히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마서린이라는 캐릭터를 단순한 재벌 손녀에서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인물로 바꿔줍니다. 장미와 서린이 드디어 제대로 재회합니다. 장미가 말합니다. 널 키우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우리 엄마 사고도 알 수 있게 될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아빠 사고도. 어쩌다 다른 곳에서 자라게 됐는지 알고 싶어. 그런데 서린은 처음에 선을 긋습니다. 난 궁금하지 않다. 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고 나는 돈을 써도 많다. 떨어져 살아 다행이다. 너처럼 살지 않아서. 이 대사가 서린이 얼마나 방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서린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장미를 진심으로 싫어해서가 아닐 겁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쌓아온 30년의 삶이 전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서린과 장미는 함께 식사를 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에 대한 끌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린이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바꿔 살아볼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미가 서린으로, 서린이 장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장미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화영이 강혁과 이런 말을 나눕니다. 하나를 없애면 또 하나가 나타난다. 오장미를 없앨 방법이 없을까? 장미가 이 말을 엿듣습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서로의 삶을 바꿔 살아보기로 한 장미와 서린. 장미가 재벌가로, 서린이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화영은 강혁에게 지시합니다. 오장미를 처리해. 강혁의 수하가 차를 몰고 돌진합니다. 그런데 목표물을 잘못 식별합니다. 재벌가에 있는 사람이 장미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린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영이 지시한 암살 시도가 화영이 가장 아끼는 서린을 향한 것이 된 겁니다. 장미는 서린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서린은 긴급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의식을 찾은 장미.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가 차단된 상태라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회복될 것이라고요. 마대창은 분노합니다. 우리 서린이를 저렇게 만든 범인을 잡을 것. 화영은 강혁을 탓하며 뺨을 때립니다. 일 똑바로 못해? 내 수하가 경찰한테 잡히면 끝장. 자기가 시킨 일인데 실패하니 강혁을 때리는 화영. 이 장면이 화영이라는 인물의 이기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의식을 찾은 장미는 상황을 파악합니다. 서린이 오장미 이름으로 입원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장미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서린을 찾아가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너로 살며 최화영을 부술 것. 그리고 이강혁을 보고 경기를 일으켰던 엄마 수키를 떠올립니다. 30년 전 이 남자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장미는 분노합니다. 최화영 각오해. 숨통을 조여주겠다. 엄마 아빠 서린이 목까지. 지옥을 보여줄게. 이 결심 장면이 이 드라마의 본격적인 복수극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장미는 기억을 잃은 척하며 마서린으로 살기로 합니다. 재벌가에 잠입해서 최화영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점부터 장미의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찬가게 딸에서 재벌가 손녀로, 투박한 안경에서 선글라스로, 소박한 옷에서 명품으로. 하지만 장미의 눈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각오가 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장미의 복수 선언입니다. 화영은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이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호텔 로비에서 의문의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강남봉과의 통화에서 사무실에 있던 쪽지가 강남봉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화영은 출입 기록을 살피다가 마서린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병원에서 서린의 귀 뒤 점을 확인했는데 정작 장미의 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걸. 만약 서린이가 오장미라면? 화영이 의심을 시작합니다. 한편 장미도 긴장합니다. 귀 뒤에 그려놓은 점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화영이 찾아올까 불안해합니다. 두 여자의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화영은 치밀하고 냉혹합니다. 장미는 당차고 용감합니다. 이 두뇌 싸움이 드라마 후반부에 가장 큰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복길. 단순 무식처럼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여린 남자. 수키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는 남자. 복길은 정수키의 사고와 장미를 위협한 배우가 최화영임을 알게 됩니다. 강혁과 쌍칼의 만남을 목격한 거예요. 화영은 즉시 강혁에게 지시합니다. 복길을 처리하라고. 복길은 강혁의 손을 물어 도망칩니다. 하지만 화영과의 몸싸움 중 쓰러지며 의식을 잃습니다. 화영의 차 트렁크 안에서 의식을 되찾은 복길은 장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하지만 화영이 둔기로 복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 장면 정말 충격입니다. 화영의 무자비함이 이 장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화영은 강남봉을 현장으로 불러들여 교통사고로 위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전형적인 화영식 처리 방법이에요. 복길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아빠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의사에게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말을 듣고 오열하며 병원을 나서는 장미. 그때 마서린이 지켜봅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오장미를 보고 경악합니다. 대체 뭔데 나랑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의 존재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강준호. 드림호텔의 미슐랭 3스타 셰프로 스카우트된 남자. 화영과 첫 대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눈빛으로 화영을 응시합니다. 화영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는 남자. 자신의 위압감에도 꿈쩍하지 않는 남자. 화영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준호에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목 뒤에 새겨진 타투. 마서린이 이 타투를 언급합니다. 화영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목 뒤에 이상한 날짜를 새겼더라. 특별한 의미가 있나 했더니 자기 생일을 새긴 거라고. 그런데 홍주가 옆에서 말합니다. 그거 목 뒤에 점이 나란히 3개가 있어서 보기 흉해서 가리려고 한 거다. 이 말을 들은 화영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 뒤에 점이 나란히 3개. 이 점의 의미를 화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강준호는 화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가 드라마 후반부의 핵심 반전을 예고합니다. 한편 화영은 강남봉이라는 남자와 뭔가 연관이 있습니다. 강남봉은 강준호와 강백호의 아빠예요. 산업디자인과 교수로 사람 좋은 인상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화영의 지갑에서 특정 사진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화영이 강남봉의 지갑에서 자신의 아들이 찍힌 사진을 발견합니다. 강남봉은 왜 화영의 아들 사진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드라마의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화영이 30년 전 계단에서 굴러 유산한 것이라고 알려진 그 아이. 사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강준호의 목 뒤점. 화영이 그 점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강남봉이 화영의 아들 사진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단서들이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강준호가 화영이 잃어버렸다고 알고 있던 그 아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화영은 애타게 아들의 행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동일한 기록을 발견하는 기쁨도 잠시 백혈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화영이 무너집니다. 이 장면에서 오현경 배우의 연기가 압권입니다. 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을 자책과 원망이 오가는 연기로 풀어냅니다. 악녀 최화영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고통이 있다는 걸 드라마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강준호가 혼란스러운 화영을 부축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흐르는 순간. 그러나 화영은 날카로운 태도로 대응합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것에 대한 방어 본능이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린으로 위장해 재벌가에 잠입한 장미는 본격적으로 화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장미는 화영과 강남봉의 밀회를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오태평에게 이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강남봉 교수와 최화영 대표는 불륜 관계임. 최화영을 믿지 마시오. 오태평은 이 사진을 강남봉에게 전달합니다. 강남봉이 분노합니다. 대체 누구야? 화영은 점점 포위되어 갑니다. 사방에서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장미가 조작한 거짓 메시지에 화영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속아 넘어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화영이 중요한 미팅을 방해받고 격분합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됩니다. 화영은 홍주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진짜 범인은 장미였죠. 화영은 점점 헛다리를 짚기 시작합니다. 냉철하고 계산적이던 여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오현경 배우가 절제된 표현력으로 구현합니다. 탐욕적이고 계산적인 캐릭터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연기가 압권입니다. 마대창 회장, 드림그룹의 독재자, 카리스마 끝판왕, 남 챙기는 법 없는 냉혈한이자 교활한 늙은 여우. 이 남자가 최화영을 가까이 두고 있었던 건 순수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화영은 마 회장의 아들이 남긴 아이를 키운다는 명분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어요. 마 회장도 화영의 욕망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 회장에게는 설인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남긴 핏줄. 그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 회장. 화영은 이 점을 30년 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설인을 지렛대로 삼아드림 그룹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해온 거예요. 그런데 마 회장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컨드 염산월의 등장. 마 회장이 염산월에게 정이 들고 있어요. 화영은 이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안주인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위기감. 마 회장과 염산월의 밀회를 목격한 화영의 눈빛. 살기 어린 그 눈빛이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한편 마대창과 화영의 대화 중에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대창이 말합니다. 정숙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고아에다가 내 근본도 모른 여자를 우리 가문에 들릴 수 없었지. 드림그룹을 이어받을 우리 동석이 짝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니? 그리고 이어집니다. 정숙희가 아들 낳았다고 데리고 온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림도 없는 일이지. 이 말을 엿들은 설인 입장에서는 충격이 이중으로 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반대했었다는 것. 쌍둥이 사실을 알아도 할아버지는 최화영을 용서하고 생모를 끝까지 외면할 거라는 것. 설인이 독백합니다. 할아버진 그 무엇보다도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 넌 쌍둥이인지 아닌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난 아니거든. 난 지킬 게 아주 많아. 이 독백에서 설인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알지만 그 진실을 밝혔을 때 잃게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설인. 이 드라마에는 의외의 인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양금순, 마 회장 집의 가사 도우미, 항상 뚱한 표정의 울퉁불퉁한 여자, 후줄근한 차림의 부스스한 머리, 남편의 폭력에 이골이 난 여자. 이 여자가 장미와 설인이 신분을 바꾼 것을 눈치챕니다. 너 설인이 맞지? 눈치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생활 속에서 설인의 세밀한 행동 변화를 포착한 겁니다. 침대를 스스로 정리한다는 것, 생선 눈가를 피한다는 것, 바닥을 닦는다는 것. 넌 이런 거 하는 애가 절대 아니야. 내가 알아. 이 장면이 코믹하면서도 긴장감 넘칩니다. 장미는 들켰을까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의 소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양금수는 드림그룹의 거대한 음모 속에서 의외로 가장 날카로운 관찰자가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에요. 이 드라마의 강점 중 하나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허투루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태평, 복길의 아들, 장미의 양오빠. 단순 무식하고 태평한 남자. 가수의 꿈을 꾸고 있지만 일이 뜻대로 안 풀립니다. 그러나 가족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남자. 이 캐릭터가 드라마의 무거운 분위기를 때로는 환기시켜줍니다. 동창 백호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태평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과정도 따뜻하게 그려집니다. 한편 홍주는 한강 러닝 중에 백호를 만나 반해버립니다. 백호의 외모에 한 번, 매너에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홍주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엄마 염산호를 통해 마 회장 집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백호가 장미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홍주의 질투, 장미를 향한 증오, 그리고 드림그룹을 차지하겠다는 야망. 이 세 가지가 홍주를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홍주도 단순한 악녀는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한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여자. 남은 건 눈치뿐이었던 여자. 그 상황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악인을 그릴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이 드라마의 깊이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정숙희는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5세 수준으로 퇴행했지만 맑고 밝은 심성은 그대로입니다. 사고로 모든 걸 잊었어도 장미를 향한 사랑만은 잊지 않았어요. 우리 장미 보고 싶다. 거리를 헤매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숙희. 이 장면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법시험 1차를 합격했던 영민한 여자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울고 웃으며 삽니다. 이 설정이 처음에는 안타깝게만 느껴지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숙희는 퇴행했지만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권력과 욕망과 거짓 속에 사는 화영과 달리 숙희는 그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했어요. 이 대비가 이 드라마가 전하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욕망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맑은가. 장미가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서 속옷을 고르는 장면. 그 평범한 일상 속의 따뜻함이 드라마의 가장 어두운 장면들과 교차되며 묘한 울림을 줍니다. 숙희 역시 강혁을 보고 경기를 일으켜 쓰러집니다. 기억은 없어도 몸이 기억하는 공포. 그 무의식적 반응이 30년 전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남자는 화영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화영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합니다. 납치, 폭행, 살인, 미수. 심지어 아이를 처리하라는 지시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가 단순한 악당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영에 대한 감정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강혁은 화영을 신처럼 받듭니다.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경외합니다. 그 숭배에 가까운 감정이 이 남자를 화영에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영이 화풀이로 강혁의 뺨을 때릴 때 강혁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굴욕적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 남자가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인지로 느껴집니다. 화영을 사랑해서 지옥까지 따라가겠다는 남자. 그런데 그 사랑이 결국 화영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고 내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강혁과 화영의 관계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불편하고 그래서 가장 잊히지 않는 관계입니다. 드림호텔은 이 드라마의 주무대입니다. 최화영이 대표로 있는 곳, 강준호가 셰프로 스카우트된 곳, 진홍주가 직원으로 일하다가 야망을 키운 곳, 오장미가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복수를 준비하는 곳. 이 공간 하나에 모든 인물들이 얽혀 있습니다. 화영은 드림호텔을 통해 드림그룹 전체를 장악하려 합니다. 홍주는 마 회장의 총애를 등에 업고 화영의 자리를 노립니다. 설이는 이 공간에서 준호와의 관계를 풀어갑니다. 장미는 이 공간에서 화영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합니다. 드림호텔 개관 파티 날, 장미는 아르바이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복길이 급히 달려옵니다. 현수막을 보고 연락이 왔다. 엄마를 본 사람이 있단다. 이 한마디. 30년 전 진실에 다가선 결정적 단서의 등장.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터지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 전반부의 마지막 충격 포인트예요. 30년을 찾던 진실이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신호탄. 여기서 잠깐 이 드라마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장 드라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 납치, 신분 위장, 재벌가 음모. 이런 소재들은 흔히 막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남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건이 연결됩니다. 30년 전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이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알고 보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구성. 둘째, 캐릭터들이 살아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선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악하지 않습니다. 화영에게도 인간적인 비극이 있고 장미에게도 한계와 두려움이 있어요. 셋째, 복수의 방식이 치밀합니다. 장미가 무작정 화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설인으로 위장해서 안으로 파고들어
화영 스스로 무너지도록 설계합니다. 이 치밀함이 시청자들을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넷째, 배우들의 연기가 압도적입니다. 최화영 역의 오현경, 오장미 마서린 역의 함은정, 이강영 역의 이재황, 정숙희 역의 정소영. 이 배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인물을 완전히 소화합니다. 특히 오현경의 최화영은 등장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까지 이 드라마의 핵심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할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강준호의 정체. 목 뒤에 점 3개. 강남봉이 화영의 아들 사진을 갖고 있는 이유. 강준호가 화영과 어떤 혈연 관계인지. 이게 드라마 후반부의 가장 큰 반전 폭탄입니다. 두 번째, 장미의 신분 위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화영은 이미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양금순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장미의 위장이 들키는 순간이 언제 올 것인지, 그리고 그때 화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세 번째, 마서린의 선택. 서린은 자신이 훔쳐온 아이라는 걸 이미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완전히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화영의 편에 설 것인가? 장미의 편에 설 것인가? 네 번째, 오복길의 생사. 복길이 살아남는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이 터져나올 겁니다. 화영은 복길을 끝까지 막으려 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이 드라마의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진홍주와 최화영의 최후 대결. 두 야망가가 드림그룹을 사이에 두고 맞붙는 순간 이 두 여자 중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여섯 번째, 강백호와 오장미의 사랑. 장미가 서린으로 위장한 상태에서 백호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위장이 풀렸을 때 백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로맨스 라인이 긴장감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일곱 번째, 마대창 회장의 입장. 30년 전 정숙희를 반대했던 마대창이 진실이 밝혀진 뒤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드림그룹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선택할 것인가? 이 7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넣고 드라마를 보면 매 회마다 새로운 단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서 소름이 돋는 장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소름 포인트 1. 화영이 수키를 미행하며 속으로 중얼거리는 장면. 그래, 차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이랑 저 여자도. 이미 임신한 여자를 차로 치려는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화영. 이 장면에서 이 드라마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소름 포인트 2. 사산한 아이를 낳은 화영이 바로 다음 순간 수키의 아이를 빼앗겠다고 선언하는 장면. 그 계집애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어.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그 애를 데려와야지. 이 논리의 비약이 화영이라는 빌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소름 포인트 3. 화영이 쌍둥이를 낳은 수키에게 아이 둘은 필요 없어요라고 냉혹하게 말하는 장면. 그리고 강혁에게 아이 하나는 내가 처리해라고 지시하는 장면. 갓 태어난 아기를 처리하라는 이 지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소름 포인트 4. 화영이 절벽에서 떨어진 수키가 죽었다는 소식에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라고 안도하는 장면. 이 말의 뻔뻔함과 그 뻔뻔함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배우의 연기가 압권입니다. 소름 포인트 5. 서린을 재벌가에 데려가며 이제부터 넌 내 딸로 평생 살아라고 속삭이는 화영의 장면. 시작을 알리는 30년의 거짓. 이 속삭임이 이후 30년의 모든 비극을 요약합니다. 소름 포인트 6. 복귀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실패하자 강혁의 뺨을 때리는 화영. 자기가 시킨 일의 실패를 부하에게 화풀이하는 장면. 화영의 이기심이 이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 없습니다. 소름 포인트 7. 장미가 의식을 잃은 서린 앞에서 결심하는 장면. 최화영 각오해. 숨통을 조여주겠다. 엄마 아빠 서린이 못 가지. 지옥을 보여줄게. 이 결심의 무게감이 드라마 후반부의 긴장감을 예고합니다. 이 드라마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욕망은 어디까지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최화영을 보면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를 원했고 다음에는 그 남자의 아이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재벌가 지위를 원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씩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 선을 넘는 건 어렵지만 한번 넘고 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지거든요.
화영은 그렇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강역을 보면 됩니다. 화영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남자는 자신의 모든 도덕적 기준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이 선의를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가? 30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되던 화영의 거짓이 하나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에서 그 틈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는가? 30년 동안 가족을 잃고 기억을 잃고 삶을 잃은 사람들. 장미와 수키와 복길. 이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드라마의 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인물 관계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 파트를 집중해서 보세요. 중심에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최화영과 정수키. 두 사람은 마동석을 사이에 두고 엇갈렸고 그 엇갈림이 30년에 걸친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마동석은 두 여자의 아이 아버지예요. 화영이 낳은 아이는 사산. 수키가 낳은 쌍둥이 딸 장미와 설인. 화영은 설인을 빼앗아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마대창 회장. 마동석의 아버지. 화영의 시아버지. 설인의 할아버지. 드림그룹의 독재자. 이 남자가 정수키를 반대했고 그 반대가 수키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던 근본 원인입니다. 오복길. 수키와 보육원에서 자란 오빠 같은 존재. 장미의 양아버지. 30년 동안 수키와 장미를 지켜온 남자. 오태평. 복길의 아들, 장미의 양오빠. 장미의 가장 믿음직한 지원군. 이강혁. 화영의 신복이자 화영을 사랑하는 남자. 화영의 모든 악행을 도맡아 실행한 사람. 이 남자가 장미 앞에 나타났을 때 수키가 쓰러진다는 점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청자들이 짐작하게 합니다. 강백호. 훈남 변호사. 장미를 사랑하는 남자. 형 강준호와 함께 이 드라마의 로맨스 라인을 담당합니다. 강준호. 미슐랭 3스타 셰프. 백호의 형. 설인이 집착하는 남자. 그리고 화영과 무언가 연결된 미스터리한 인물. 강남봉.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 화영과 연루된 비밀을 갖고 있는 남자. 진홍주. 염산월의 딸. 드림그룹을 노리는 또 다른 야망가. 백호를 좋아하지만 백호는 장미를 사랑합니다. 염산월. 마 회장의 세컨드. 홍주의 엄마. 화영의 오랜 적이자 경쟁자. 이 인물들이 드림그룹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랑하고 배신하고 복수하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 남자입니다. 이 드라마의 갈등을 5가지 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갈등 라인 1. 오장미 vs 최화영. 이 드라마의 메인 대결. 딸의 삶을 빼앗고 엄마를 망가뜨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여자에 대한 복수. 장미가 설인으로 위장해 화영의 집에 잠입한 순간부터 이 대결은 본격화됩니다. 갈등 라인 2. 최화영 vs 진홍주. 드림그룹을 사이에 둔 두 야망가의 대결. 화영은 30년의 기반이 있고 홍주는 마 회장의 총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드림그룹을 차지할 것인가? 갈등 라인 3. 강백호 vs 강준호 장미를 사이에 두고 두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구도. 형 준호는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장미에게 끌리고 동생 백호는 따뜻하고 진심으로 장미를 사랑합니다. 갈등 라인 4. 마설인 내면의 갈등. 자신이 화영의 딸이 아닐 수 있다는 진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30년이 무너집니다. 진실 vs 안락한 거짓 사이의 선택. 갈등 라인 5. 최화영 vs 진실. 3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이 하나씩 무너지는 과정. 화영이 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거나 저항하는가. 이 드라마는 장면 하나, 대사 하나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장면 1. 수키가 쌍둥이의 태동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모습. 바로 그 뒤에 화영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배를 움켜쥐고 절규하는 장면. 두 여자의 운명이 2대2 하나로 압축됩니다. 장면 2. 수키가 두 아이에게 네잎클로버 팔찌를 채워주는 장면. 장미야, 설인아.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이 두 아이의 삶에서 엄마가 해준 마지막 선물이 됩니다. 장면 3.
장미가 강준호 셰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양식 조리사 실기 시험에 응시하는 장면. 옆자리 수험생이 부상을 당하자 자신의 시험도 뒤로 한 채 치료를 돕습니다. 그리고 탄 샌드위치 빵을 정교하게 긁어내 제출하는 장미. 이 장면이 장미라는 인물의 따뜻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장면 4. 장미와 설인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치는 장면. 속옷 매장에서 동시에 서로를 가리키며 놀라는 싱크로율 100%의 반응. 이 장면이 코믹하면서도 운명적인 무게감을 가집니다. 장면 5. 복길이 병원에서 수키와 마주하고 목 놓아 울부짖는 장면. 30년의 세월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이 울음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장면 6. 장미가 의식 없는 설인 앞에서 결심하는 장면. 최화영 각오해. 지옥을 보여줄게. 이 결심이 이 드라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3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화영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드림호텔 대표, 딸 설인, 신복 강혁.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요. 거짓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쌓아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버텨도 화영이 두려워한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 거짓으로 얻은 것들을 잃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영은 계속 사람을 해치고, 계속 숨기고, 계속 달아납니다. 반면 장미는 반찬가게 딸, 투박한 안경, 억척스러운 삶.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 진짜 꿈. 이 드라마가 말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거짓으로 얻은 것은 결국 사라진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긴다. 그 진리를 30년이라는 긴 드라마로 풀어낸 이야기. 그게 첫 번째 남자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남자 리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화영이 3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탑. 오장미가 그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단단히 벼른 복수. 그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드라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보다 한 발 먼저 드라마를 보고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장면이나 인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리뷰의 방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